NLL 자체를 수호해야 된다. 아까 황의호 대표 얘기한 대로 NLL 자체를 수호하자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저희는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하 그렇죠. NLL을 지켜줘야 한다는 확고하다는 그걸 NLL을 포기해야 된다라든가 NLL이 변경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말씀들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요. NLL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 일관된 입장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 국정조사 범위에 그런 부분들 사전 유출이라든가 또 이 NLL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야당 입장이거든요. 어떤 여당도 그거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일단 NLL 관련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 입장은 그 범위가 너무 커지니까 전체를 봤을 때 볼륨 양으로 봤을 때도 별개의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자, 따로. 그리고 방금 배재정 의원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LLM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실제 현재도 그럼 LLM 포기됐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2007년 그 14선언 이후에 대선이 있었고 2008년도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록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정권이 바뀌지 않고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렇게 지금처럼 그러한 14선언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북측은 14선을 바탕으로 해서 더 강력하게 NLL에 관해서 요구를 하고 평화경제협정지대를 요청을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14공동선언에 대해서도 다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북한은 그게 불만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박덕훈 유엔 대사라든가 여러 북측에 있는 관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했었고 그 원인이 지금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결국은 이 대화록의 그 지금까지 북측의 행동에 대해서 이 대화록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남북 당국 협상조차도 북측에서 격에 맞지 않다고 북측에서 남북 당국 회담을 자기들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는 우리가 격이 맞지 않아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누구 나온다고 해서 저쪽에서 강기영 그 부국장이 나와서 우리는 차관이 나간다고 그러면 북쪽에서 그럼 격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 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에 분명히 전제가 있었습니다. NLL이 지금의 NLL 북방 한계선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남북 대화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신 얘기지 NLL에 대한 전제가 선행되지 않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워딩을 찾아봤는데 분명히 NLL을 전제로 하겠다는 내용이 깔려가 있고요. 그리고 DMZ 부분은 양측이 남과 북 양측이 원래 공존지대입니다. NLL은 공존지대가 아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지대고요. DMZ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화 공존지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 14선의 효력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정말 그대로 이게 수그러뜨리지 않고 우리의 안보가 안위가 지켜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한 생각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두 분의 발언 시간의 균형이 대략 맞은 것 같고요. 이제 한 3분 남짓 남았고요. 어쨌건 두 분이 그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지만 조근조근 원성을 높이지 않고 오늘 토론하신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원성을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다른 국회의원들도 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회에서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배 의원님. 예.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 사건이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그 권영세 주중 대사의 녹취록이 우리 법사위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놀랍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죠. 정상회담 녹취록 입수가 어렵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비상계획이고 집권하면 공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이건 그야말로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 인식하에서 그 선대본도 움직였다는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NLL이 그래서 그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사실은 불법 대선 개입,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바로 맞물려 있다는 걸 사실 증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한 이제 그 증빙하는 자료가 김무성 그 의원께서 당시 선대본 종합 김무성 의원께서 당시 말씀 총괄 선대본부장이시죠. 예, 그렇게 유세 과정에서 읽으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록이었다는 게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볼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집권 연장을 위해서 전현직 정권의 핵심이 같이 연루되어 있는 커넥션 그런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예, 강 의원님 마지막 1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하고 저희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긍정세 지금 주중 대사가 그 당시 선거의 종합상황실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사적인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희는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긴박한 상황이니까 심정적으로 그 유사한 내용들이 전달되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대화를 보고 싶어 했었다는 인간적인 호기심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거를 어떤 선대본부에서 공작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그 녹취에 있고 박영선 위원장께서 100여 개의 파일이 앞으로 더 있어서 추가 폭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했는 사적인 대화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다 녹음과 녹취를 해서 녹음과 녹취는 분명히 상대방한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가 되지 않은 녹음과 녹취를 무려 100여 개의 파일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식사를 하면서도 어떤 대화를 할 수도 없다는 얘기에 맞먹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강의원 시간 다 됐고요. 이 도청 부분만 마지막 30초만 반론해 주시죠. 네, 사실은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것이 민주당이 도청 전문당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새누리당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과거 YS 정권 시절부터 소위 정부에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도청했던 것이 이제 직접 연루된 것이 새누리당인 셈이고요. 그리고 지난 18대 국회 때도 저희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도청 한 파일을 또한 이제 발표하신 게 또 새누리당이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민주당에게 지금 좀 뒤집어 씌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권영세 당시 주중 대사의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는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이 녹음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공익 제보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토론 잘 들었고요. 교문위 소속이시니까 앞으로 두 분 사이좋게 대화도 많이 서로 나누시고 민생이 중요하다는 건 두 분 다 지금 인정하시니까 국회에서 민생에 대한 입법도 계속 전념해 주시기를 우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